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온라인 수업이네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진도는 거의 다 나가셨죠? 정말 진짜, 마지막 시간에는 진짜, 네. 정말 진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우리 이번 주는 온라인 기간 동안 그 이제 여러분 요 인구랑 도시 쪽은 기출 문제를 좀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지난 1학기 음, 기말과 마찬가지죠. 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옛날 기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학원에서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학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저희 이 시간에 열심히 들으시고, 네. 아마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선생님 머리가 네.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예.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때가 더 팽팽 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인구의 흡입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네요. 자, 이게 우리 책에는 흡입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뭐라고 많이 씁니까? 흡인, 이제 같은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뭐 흡입한다 할 때 흡입이라 그러기도 네. 하고요.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또 뭐 인자가 그 끌어당길 있는 네. 거에서 뭐 하여튼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흡인, 흡입 똑같으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흡인의 반대는 뭐가 있죠? 그러면 그럼 이제 배출이 있겠죠? 그쵸. 배출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흡인 요인은 뭔가 좋은 거. 네. 그리고 배출 요인은 뭔가 밀어내는 거니까 그쵸, 나쁜 안 거. 좋은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거 이번에 수행평가에 반대해서 쓴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압니다, 지금.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구의 흡입 요인이니까 흡인 요인이니까 좋은 거. 끌어당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흡입 요인은 선진국 쪽에 많죠. 그래서 네. 이걸 뭐 선진국이 또 이렇게 봐도 되고요. 배출 요인은 개발도상국이 많다. 또 이렇게 뭐 크게 보셔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낮은 임금이니까요. 요거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배출 요인이겠죠? 이건 배출이고요. 네. 전쟁과 분쟁. 자, 전쟁은 분쟁 나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거는 안 좋은 거죠. 네, 피난민이 생기겠죠? 네, 네, 배출. 이주민들. 자, 풍부한 일자리. 네, 이거 좋은 거네요. 좋은 거죠.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네. 흡입 요인 될 거고요. 네, 잦은 자연재해 자주 일어나면요. 역시 그쵸.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 나겠죠. 배출. 그다음에 열악한 주거 환경.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배출 환경.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예, 스타트는 상당히 쉽네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번엔 좀 쉬워요. 네. 네. 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도를 보고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을 옳지 않은 것은 두 개의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네. 자, 우리 교과서에서도 자주 보던 지도죠. 저 자, 왼쪽에 나와 있는 지도는 지금 인구가 네. 밀도가 높은 것이 주로 네. 자, 진짜 색깔이 진한 곳이 밀도가 네. 높은 것이죠. 네, 지금 이럴 때 우리 선 하나 그었죠. 네, 맞아요. 이렇게 이거 수행평가에도 나왔던 건데요. 그렇죠. 어떻게 선을 그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네, 뭐 이렇게 쭉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시면 네. 자, 평야가 많은 남서쪽에 주로 네,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이쪽 부분이 색깔이 진한 데가 많으니까요. 네. 여기가 남쪽, 네. 여기가 서쪽이니까 어느 쪽? 남서. 쪽. 남서 평야지대의 사례만. 이게 언제입니까? 바로 이제 농촌 시대, 농경 사회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1900년대 예. 얘기고요. 1900년대 얘기. 사실 줄곧 이렇게 우리나라는 뭐 1900년대 그 이전부터도 네. 사실은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다가 네. 이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이제 1960년 60년대 이후에 이후에 예. 자,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몰려섭니까? 지금 보면 수도권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 있고요. 또 자, 여러분이 자주 썼던 남동 임해 지역에 그리고 이런 자, 근데 대도시들. 도시들. 네, 여기에 인구가 몰려들게 됩니다. 이렇게 농촌 지역에서 네. 도시 지역으로 특히 대도시 지역, 네. 공업단지가 많은 지역으로 네. 사람들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네. 자, 이촌향도라고 이야기를 네. 했었죠. 자, 그렇죠. 여기서 이촌
이 이촌향도는 어디든 많이 쓰이는 말이죠. 네네. 네. 자, 그래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이 아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이촌향도가 일어나는지. 도시가 발달 맞죠? 아, 네. 도시가 발달하니까 네. 예, 도시 쪽으로 인구가 몰리게 되겠죠. 여기 도시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네. 이게 흡입 요인인 거죠. 네. 일자리도 많고 뭔가 돈 벌 수 있고 좋은 게 있으니까 네. 편리한 교통. 역시 마찬가지 좋습니다. 네. 네. 교통이 발달한 곳에 또 도시가 네, 생깁니다. 특히 이제 산업사회로 변하면서 교통이 중요한 요건이 되었죠.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인구와 도시 할 때는 교통, 접근성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은 일자리. 당연히 아까 전에 흡인 요인이 되었었죠. 자, 일자리를 찾으려고 사람들이 도시로 몰리게 되는 거고요. 각종 또 편의시설. 편의시설, 복지시설 좋습니다. 네, 도시에 이런 시설들이 더 이제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 근데 이제 5번은 그러면 답은 5번인데요. 5번이 네. 안 되는 이유가 균형 발전이 아니라 한 곳에 너무 몰려버렸죠. 네, 이거 어디에 몰려버렸습니다. 수도권하고 지금 여기서 네, 이게, 특히 수도권이 사실은 네, 수도권. 네. 그다음에 일부 대도시들 도시에 네,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다. 특히 요즘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볼 텐데요. 서울에 너무 뭐 집중되고 있다. 뭐 네. 그런 얘기도 많이 과밀화 집중화를 사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이후의 일이 돼야겠죠. 만약에 네. 국토의 균형 발전이 되려면요. 지금 화살표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국토의 인구를 좀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을 이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제 세종시 들어보셨죠? 그래서 수도를 이전한다는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전 국토가 뭐 잘 사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거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되는 거는 5번이다. 자, 다음 문제. 네, 28번 인구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발도상국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 이동이 많다. 자, 이거 아까 무슨 현상이요? 이촌향도인데 지금 이촌향.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있죠. 지금 네, 도시에서 농촌이 아니라 그렇죠. 요게 반대로 되었죠. 반대죠. 자, 농촌에서 도시로. 네. 네. 흡입 요인이라고 할게요. 흡입 요인이 많은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일어난다. 오히려 반대죠. 지금 흡입 빨아들이면 빨아들이는 건데 유출이 아니라 유입이 일어나야겠죠. 유입이겠죠. 네. 최근 인구의 국제 이동은 경제적 이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네, 맞죠? 네, 지금 최근에는요. 일자리를 찾아서 네.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네. 인구의 유턴 현상, 좀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유턴 네. 현상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게 그 도시할 때 잠깐 했었는데요. 네. 우리 종착 단계에 가면 일부 도시들에서 인구가 다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갔다가 유턴이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농촌에서 네. 도시로 갔다가 다시 또 농촌으로 빠져나오는 유턴 돌아가는 네. 그래서 뭐 우리 교과서는 역도시화 네. 이런 이름으로 썼었죠. 그렇죠. 역도시화가 유턴 현상입니다. 네. 그런 역도시화는 어디에서 나타나는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현상이죠. 그래서 아시아의 대부분 국가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는 개발도상국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현상은 아직 심하지 않다. 잘못된 문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종 분쟁, 전쟁, 종교적인 박해 등에 의한 이동은 강제적 이동에 해당한다. 네, 이거 맞겠죠? 네, 이거 네. 이동의 유형 기억 나시나요?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이동 유형은 같은 나라 안에서 움직이면 국내 이동이죠. 국내. 그다음에 네. 밖으로 나가면 국제적 이동이 되겠죠. 국외 이동. 국제 이동이라 그럴까요? 국제적 이동. 네. 이렇게 한 부류가 있을 거예요. 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지금 여기처럼 네. 본인이 스스로 이동하는 거는 자발적 이동이 되는 거고요. 네. 자, 이것처럼 지금 박해를 피해서나 전쟁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거는 강제적 이동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자발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구라는 말을 씁니다. 영구적 이동. 잠깐 갔다가 오는 거. 일시적 이동이죠. 일시적 이동. 그래서 이 남자들은 군대 가면 일시적 이동 네. 갔다 와요. 네. 저는 이제 뭐 같은 경남에 있을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철원에 갔다 왔습니다. 강원도에. 네. 그다음에 이제 목적에 따라서 뭐 경제적 이동, 돈 벌려고 가는 건 경제적 이동, 뭐 이런 것도 뭐 정치적 망명이면 정치적 이동 이런 말을 쓰기도 이런 합니다. 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보면
최근에 국제 이동은 경제적 돈 벌려는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인종이나 분쟁, 정치적 박해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이런 강제적 이동에 뭐 해당된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개였습니다. 3번, 5번. 네,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인구 특성이 나타나는 곳에 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이렇게 골랐는데요. 틀린 것이네요. 자, 옳지 않은 것입니다. 70년대에 비교해서 지금 2010년에 이 나라는요, 네. 지금 일단은 출산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네. 자, 이거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러는데, 합계 출산율은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이 평균적으로 몇 명을 낳느냐가 이제 합계 출산율인데요. 지금 1.36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2.3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이제 결혼하면 보통 자녀들이 3명 정도 됐는데 2010년에 와서는 이제 1.3명 정도. 저는 이 나라 잘 알아요. 이제 네. 2020년에 가면은 네, 0. 네, 0.8까지 떨어지고, 예. 네, 아시는 나라인가 봐요. 네, 유명한 나라죠. 이 나라 급격히 이렇게 빨리 떨어지고, 게다가 기대 수명을 보시면, 네. 자, 벌써 79.8세. 네. 자, 이렇게 기대 수명이 자꾸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죠. 네. 자,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죽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또 합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진다는 것은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자, 이제 만연화됐죠. 그러면 이 나라의 지금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나타나는 설명을 틀린 것이니까 2010년 현재는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거를 저출산, 저출산. 근데 기대 수명 점점 나이 드신 분들은 많아진다. 자, 고령화 이렇게 해야겠죠? 고령화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나는 이런 나라들은 선진국일까요? 개발도상국일까요? 당연히 선진국이겠죠. 아, 그러면 여기다 선진국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좋습니다. 선진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면 되겠죠.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유소년층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자, 유소년층 비율이 이제 젊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젊은 사람 비중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유소년층 비율이 낮습니다. 네.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납니까? 나타나죠. 네. 유소년 비율이 적으니까 점점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네.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아 국가들이다. 자, 여기서 틀렸네요. 네, 아까 전에 나왔었죠. 네.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에 개발도상국입니다. 해당되는 그럼 겁니다. 이게 정답이 되려면 뭐 유럽이나 미국 네. 뭐 이런 식 아니면 우리나라 나와도 되고요. 네. 자, 외국에서 인구 유입이 활발한 편이다. 그래서 노동력 문제가 심각하니까 외국에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죠. 선진국이죠. 선진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자, 우리나라도 엄청 많죠. 네. 개발도상국은 인구 유출, 네. 유출된 인구가 선진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유입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맞습니다. 말이고요. 네. 자, 인구의 증가 속도가 완만하거나 정체되고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인구가 이제 증가하지 않고 네.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구 전체 수는 감소하면서 비율이 고령 인구가 네, 점점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제 역 피라미드 같이 되는 현상으로 가고 있는 자, 뭐 이런 나라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죠. 네, 자, 네. 그래서 답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인구 피라미드의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러분들 인구 피라미드는요.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인구 피라미드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자,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보니까 약간 어떻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제 약간 허리가 살짝 두꺼우면서 아래로 좀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생겼죠? 홀쭉하게 약간 배 나오는 약간 그렇죠. 예, 아저씨처럼 네. 네. 그래서 자, 이런 그림 보면 일단 써놓고 봐야죠. 뭐라고 써놔야 됩니까? 자, 이거는 이제 선진국형이죠. 그렇죠. 아까처럼 이렇게 쓰고 보는 겁니다. 선진국형입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렇게 선진국 쓰면, 네. 피라미드 형태 뭐 하셨나요? 수업 시간에? 네,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뭐 저희는 뭐 딱히 뭐 이렇게 자, 아, 네. 그러면 개발도상국형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피라미드형 네, 이렇게 예.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유소년층 비율이 아주 높고 네. 자, 노년층 비율이 아주 작은 이런 네. 형태가 이런 게 이제 피라미드형이라고 그러고 네. 개발도상국이고 도상국형이죠. 이제 뭐 종형, 네. 뭐 방추형 이쪽은 이제 선진국형으로 네.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피라미드는 자, 선진국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유소년층은 비율이 낮죠. 유소년층 비율은 낮고요. 여기 고령층은 비율이 엄청 높아졌죠.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 했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죠. 고령화가 나타나는 이런 선진국형 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 팁 하나 보여주세요. 여기 네. 고령화 80세 이상 보시면 네. 지금 남자보다 네.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평균 수명이 한 8살 정도 더 네. 오래 사신대요. 네, 여러분은 행복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산대요. 남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삽니다. 또 뭐 의학이 더 발달하면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 이제 네.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근데? 글쎄요. 아, 예, 담배 피고요. 아, 남자들이 예,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요. 위험한 이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요. 예, 네, 옛날 얘기입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네, 그런 건 없고요. 네. 네, 하여튼 여자들이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이 훨씬 더 길다라는 자,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곳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선진국인 경우를 고르면 되겠죠? 네. 자, 인구가 많은 나라일 것이다. 자, 인구가 많은 나라? 자, 이거는 사실 전체 인구 수는 알 수는 없어요, 정확히. 몰라요. 예. 왜냐하면 뭐 인구가 많다는 건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거든요. 나라가 엄청 큰데 인구가 또 많으면 또 여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인구 피라미드만으로는 네. 좀 이제 볼 수 없는 얘기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무조건 인구가 적고, 네. 예, 개발도상국 인구가 많다 이렇게도 사실 보기도 쉽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인구 증가율이 이제 예, 지금 막 늘어나고 선진국이 있는지, 엄청나게 예, 많다는 예. 겁니다. 자, 2번 인구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저희 증가율을 나타내는 자, 거잖아요. 인구는 자 계속 새로 태어나야만 계속 증가할 수 있는데 예. 출산이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죠? 아니죠? 낮겠네요. 네. 인구 유출 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자, 인구 유출. 아까 했던 게, 그렇죠.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를 보면 선진국은 인구가 유입되는 유입될 거죠. 가능성이 많죠. 네. 인구 부양력이 낮은 나라일 것이다. 자, 인구 부양력이라는 건 인구를 먹여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로 이제 경제력과 많이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면요. 예, 자, 또 국가의 부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진국들은 인구 부양력이 높죠. 높겠죠. 네. 완전히 틀린 거가 되겠습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네, 이게 맞습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네. 그 청장년층이 계속 채워져야 되는데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부족한 노동력을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나 이런 이제 분들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요. 사실은 네. 이거를 이제 피라미드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차이거든요. 네. 자, 어떤 그래프나 어떤 그림을 주고 네. 같은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요. 네, 연결된 문제를 한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나라의 인구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면이네요. 아, 네. 인구 피라미드를 볼 때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책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돼요. 아까 우리가 문제를 봤었죠. 자,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노동력이 부족할 수 있고요. 네. 고령층이 늘어나니까 뭐가 증가할 수 있습니까? 노인 부양비라는 그렇죠. 게 저희가 노인 부양. 노인을 먹여 살리는 비용이 점점 많아져야 되고요. 네. 세금이 막 엄청 늘어나야 되는 그렇죠. 문제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인 복지 정책. 노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노인이 점점 많아지니까요. 예. 많아지기 때문에 노인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 정책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출산 장려 정책. 역시 필요한 자, 정책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이 문제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 출산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출산을 장려하는 이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칠 겁니다. 디귿 가족 계획 사업. 자, 가족 계획 사업은 뭐 출산 장려 정책과 약간 반대라 보시면 되죠. 네,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주로 가족의 계획 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을 때는 주로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조금만 낳자. 좀 그만 낳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인구 부양력은 요만큼인데 네. 태어나는 사람은 이만큼이면 너무 급격스럽게 그렇죠.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가족을 낳아야 된다. 그래서 좀 산하를 제한하는 이런 측면이 강합니다. 자, 이런 거는 사실은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이건 문제겠죠. 개발도상국입니다. 인구 이주 정책. 자, 인구를 다른 곳으로 이제 네. 옮기는 정책인데요. 네. 뭐 이거는 이거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다른 문제겠죠. 그래서 답은 선진국에 해당하는 문제는 답은 기역 니은이 되겠네요. 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인구의 어떤 패턴이 나오면요, 이게 선진국이냐 개발도상국이냐 이렇게 구분해놓고 생각하셔도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떤 피라미드가 나오면 이 피라미드형은 뭐였지? 그다음 인구 이동 문제가 나와도 선진국은 뭐고 개발도상국이 뭐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문제 그리고 해결책까지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은 예, 뭐 인구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 인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